안녕하세요, 오토월드 김은기입니다. 오늘 만나볼 모델은 폭스바겐의 막내격 SUV T-Roc입니다. 폭스바겐의 국내 판매 라인업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지금 앞에 보시는 T-Roc과 그 위에 이제 Tiguan, 그 다음에 Tiguan 올스페이스, 투아렉 이렇게 4종으로 구성이 되고요. 올 하반기 정도에 이제 가장 큰 사이즈의 SUV 테라몬트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차명 앞에 T자가 붙죠. T-Roc, 티구안 올스페이스, 투아렉, 테라몬타까지. 그래서 이제 5대의 SUV를 통해 폭스바겐 코리아는 이제 OT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SUV를 아무래도 인기가 많으니까 다양한 크기의 SUV를 통해 판매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T-Roc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판매 라인업이 트림 이제 사양에 따라서 스타일,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이렇게 3종으로 구성이 되고요. 가장 저렴한 스타일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이 3,599만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은 3,934만원, 그리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4,032만원 판매가 되고요. 스타일 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폭스바겐 파이낸셜이나 차량 반납 보상 같은 몇 가지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할 경우 차량 가격이 이제 3,200만원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수입 동급 경쟁 모델 대비 되게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폭스바겐 코리아 쪽 설명에 따르면 독일에서 판매하는 이 T-Roc 모델보다 국내 판매하는 모델들이 약 1,000만원 가량 저렴하다고 합니다. 뭐 현대차 코나나 셀토스, 캡처 그런 모델들이 경쟁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입 수입차 중에서는 뭐 레닌게이드나 그런 모델도 경쟁 모델이 될 수 있고요. 폭스바겐 T-Roc의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느낌은 이제 좀 아무래도 소형 SUV니까 좀 크기가 작지만 디자인, 디테일 등을 통해서 이제 좀 다부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요. 좀 T-Roc이라는 차명처럼 좀 단단해 보이는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SUV의 역동성과 아무래도 도시명 SUV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적 스타일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MQB 플랫폼을 활용해서 차체는 좀 낮고 전폭은 좀 넓고 오버행이 짧은 그런 스포티한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차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 전폭, 전고가 4235, 1820, 1575mm고요. 그리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2605mm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플러스급으로 가장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는 셀토스와 비교를 하면 전장 같은 경우는 이 T-Roc이 140mm 좀 더 짧고요. 그리고 전폭 같은 경우는 얘가 확실히 좀 더 넓죠. 20mm가 더 넓습니다. 그리고 전고 같은 경우는 얘가 좀 더 낮기 때문에 40mm 좀 낮고요. 휠베이스는 확실히 셀토스가 이 동급 모델 중에서는 좀 많이 크네요. 기네요. 얘 T-Roc이 셀토스보다 25mm 정도 좀 짧습니다.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이제 전면 그릴 디자인이 약간 좀 아직 국내에 출시는 안 했지만 테라몬트를 좀 많이 연상시키는 디자인이에요. 차체 크기에 비해서 좀 그릴이 굉장히 좀 좌우측으로 넓은 그릴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LED 듀얼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요 그릴과 좀 유기적으로 연관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요 안쪽 헤드램프 안쪽 크롬 액센트와 요 그릴 위아래로 연결된 크롬 액센트가 쭉 연결이 되면서 이 헤드램프와 그릴이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된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차가 좀 좌우로 확실히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전면 디자인에서 좀 더 주목할 부분은 여기 지금 시동이 꺼져서 그런데 여기가 이제 LED
주간 주행등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얘는 요 안쪽에 램프 디자인이 없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 안쪽으로 램프 디자인이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 하단으로는 일반 LED 타입은 아니고요, 일반 전구로 예, 이게 안개등 디자인인 것 같은데, 안개등을 하단부 굉장히 아래쪽으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작은 좀 소형 SUV이지만 이런 보닛 위쪽으로도 굴곡을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좀 역동적인 모습을 띌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측면 디자인 보시면 전반적으로 SUV지만 약간 뭔가 쿠페형 SUV를 연상시키는데요. A필러에서 C필러로 이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좀 역동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고요. 곳곳에 이제 크롬 스트립이 추가되면서 가격 대비 그래도 좀 외관 사양에 있어서는 좀 더 너무 저렴해 보이지 않는 느낌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T-Roc의 외관 디자인에서 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C필러 라인인 것 같아요. C필러가 굉장히 두껍기도 하지만 루프에서 트렁크로 떨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좀 매끈하고 쿠페형 SUV를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굉장히 좀 입체적인 테일램프가 사용이 되었고요. 테일램프 디자인이 좀 입체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런 전면도 마찬가지지만 후면에서 보면 이 좌우측, 차량의 이 좌우측 폭이 굉장히 좀 넓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좀 유럽형 모델에서 많이 봤던 듯이 요 머플러를 연상시키지만 실제로 머플러 기능이 없는 이런 하단부 범퍼에 크롬 악센트도 추가를 했고, 여기 이 플라스틱을 댄 게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여기서 하단 범퍼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푹 들어가게 플라스틱을 덧댄 게 좀 이채로 보입니다. 머플러는 뒤쪽에서는 거의 잘 안 보이고, 머플러 요 왼쪽으로 좀 빠져 있네요. 이쪽으로. 트렁크는 자동으로 구성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445리터를 제공하고 6대4 시트를 6대4로 폴딩할 경우 이제 최대 129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이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가 자리하고 있고요. 이 안쪽 공간이 굉장히 넓으네요. 이 스페어 타이어 자리를 얘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2단으로 구성할 수도 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넓어 보이네. 네, 이제 실내를 살펴보시면 실내는 이제 폭스바겐 SUV 라인업에서 많이 봐왔던 그런 디자인을 요 T-Roc에도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센터 디스플레이 크기가 뭐 최근에 나오는 이제 뭐 폭스바겐 라인업에서도 좀 상위급 차종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나온 지 좀 모델이 연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커 보이진 않네요.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에는 이제 8인치 디스플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뭐 주목할 부분은 음성인식, 그리고 손을 갖다 대면 근접 센서 기능이 작동하고 또 제스처 컨트롤도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센터 콘솔 앞쪽으로는 핸드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사용된 이 소재들도 엔트리급 모델이지만 뭐 완전 플라스틱으로만 구성한 건 아니고요. 저 대시보드 앞쪽이나 뭐 그런 쪽으로 보면 이제 소재를 좀 달리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색상도 뭐 검정이나 뭐 일반적인 패턴이 아닌 요즘 좀 저런 외장 색상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약간 파스텔 톤 뭐 그런 느낌의 색상들을 곳곳에 집어넣으면서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고 있어요. 2열 좌석부터 살펴보시면 2열 좌석은 지금 무릎 공간이 주먹이 한 개 조금 넘게 한 개가 딱 들어갈 정도 그 정도 크기를 앞뒤 간격을
차지하고 있고요. 요 뒤쪽으로는 이제 센터 터널도 좀 많이 나와서 가운데 타시는 분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요 앞쪽으로는 USB 충전 포트가 2개 마련이 되어 있고, 뒷좌석에는 별다른 편의 기능은 없습니다. 열선 없고 통풍 없고, 아무래도 엔트리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요 컵홀더 구성이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마음에 들게 좀 일반적인 것과는 좀 컵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조절이 할 수 있는 이런 컵홀더가 마련이 되고, 스킷으로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좌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엠보싱 처리 느낌 비슷하게 그냥 민자가 아닌 올록블록한 뒷좌석 시트를 구성하고 있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뒤쪽으로 리클라이닝은 안 돼요. 리클라이닝 기능은 없고 딱 이 정도 등받이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큰 대형 파노라마 썬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은 우수한 편이고요. 앞좌석 시트에 비해서 뒷좌석 시트가 살짝 조금 높아요. 그래서 답답한 느낌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탑승을 해보면 운전대 앞쪽으로는 이제 디지털 계기판 구성을 갖추고 있죠.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취향에 따라서 몇 가지 방법으로 보는 것을 고를 수가 있어요. 운전대 오른편에 위치한 버튼을 이용해서 운전자 마음에 드는 디스플레이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주행 모드에 따라서도 살짝 안에 디테일이 좀 바뀌죠. 이런 구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위치한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손 모양 보이시나요? 우측 하단에 손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제스처 컨트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픽은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간초를 하면서도 깔끔한 인상을 주고 있고요. 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 어시스트, 그리고 뭐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안전사양,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안전사양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Rog의 파워트레인은 직렬 4기통 2.0 TDI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엔진은 이제 15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고 7단 DSG 변속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최대 토크는 1750rpm에서 시작되는 34.7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고요. 복합 연비 같은 경우는 이제 15.1km/L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124g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정차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소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편은 아니고요. 다만 이 운전대 쪽으로 느껴지는 그 디젤의 진동이 약간 좀 강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대에 손에 잡히는 그립감이 무엇보다 좀 가장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차체가 좀 여러 모델들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앞쪽 시야가 확 트인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좌우측 사이드미러도 적당한 크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인 차량의 승차감 같은 경우도 좀 일반적으로 경쟁 모델 대비는 좀 딱딱한 편이고요. 주행 질감 역시 좀 스포티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볼kswagen 골프를
SUV 모델로 만들면 어떨까 상상을 해보면 T-Roc이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승차감이나 이 주행 질감이 과거의 골프를 연상시키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차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디젤 엔진 특유의 떨림을 완전히 이 고급차에 적용된 디젤 엔진과 비교할 수는 없을 정도로 아무래도 이 떨림이 좀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 T-Roc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감수해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이 뭐 디젤 엔진 특유의 떨림이 나는 뭐 그다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요 차량의 진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변속 충격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요 변속 느낌이 완전 굉장히 좀 부드럽다, 직결감이 우수하다 라고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효율성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고, 이런 느낌은 뭐 에코 모드나 주행 모드, 에코나 노멀 요 모드에서는 특히 좀 더 강하게 전달되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의외로 좀 민감한 세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스바겐 T-Roc을 짧게 좀 살펴봤는데요. 뭐 눈에 확 띄는 그런 건 없지만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최근 출시되는 모델들은 특히 이 가격 경쟁면에서 굉장히 수입차는 물론이고 국산차와도 경쟁이 될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T-Roc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더 그럴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